안녕하십니까, 범대진입니다. 여러분, 선거 전에는 죽음이냐 삶이냐고 난리를 치고 요동을 쳤는데요, 선거가 끝났는데 더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득실득실 해가면서 사람은 많이 죽어가고요, 참 지혜가 필요한 때인 듯 합니다. 여러분, 선거 전에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뭐냐면 지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략이. 다시 말해서 이 책이, 이 지략을 제가 이번에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 이렇게 2편을 냈습니다. 10년 만에 이 책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고 잠언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에서도 현역 군인들도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입만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지략이 무엇인가?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적절한 대응 능력을 말하는 것이 지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깊이 있는 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미래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략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더들은 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밝아지고 또 다른 일을 밝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즉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중형편에는 이런 글이 나오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줄 안다면 천하와 국가를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랫사람이 이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못 받으면 국민, 다시 말해서 부하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점은 결국은 사람을 쓰에 있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전 잘 아시죠? 정도전은 조선 개국하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점은 무엇이냐? 사람 씀에 있다 이것입니다. 정도전은 조선을 개국하며 한 말이지만은 중국 주나라 때 강태국은 미끼로서 고기를 낚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녹으로 인재를 모으면 천하의 인재를 남김없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얻음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고 계획 또는 어떻게 해요? 인재를 통해서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게 하는 책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략은 깊은 고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적절한 대응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고 잠언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이 무엇일까요? 전략이라는 것은 말이죠, 전쟁을 일반적으로요 승리로 이끌어가는 전반적인 이끌어가는 그런 방책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술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말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짐작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혜를 제가 설명하면요, 삼라만상을 제대로 깨닫고 또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님의 강인한 정신력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처구니가 없죠. 내로남불, 비정상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설계는 뭐냐? 바르게 분별하고 원칙대로 하고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재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군대 생활하면 원칙을 FM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알면은요,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원칙이 무엇이냐? 완전한 지혜와 용기를 들어서 싸움에, 전쟁터에 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대적할 나라가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동안 원칙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의사방을 두드려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여러분? 백성은 아우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칙과 공정과 정의, 법치가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하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을 왜 우리는 모를까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물며 구법은 뭐예요? 조절하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면 내 마음이 편안하리고, 또 나라 일을 속이고 하면은 전전긍긍하고 다음에는 근심이 오는 법인 것입니다. 시공은 일일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지금은 타이밍입니다. 인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문정권은 무조건 이유 없이 말 없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라를요? 왜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술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어져 버리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신중이라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슬기가 부족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석방이 사면돼서 나왔지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분별력이 없고 사리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큰 집에 감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신중은 뭐냐? 판단력이 좋아야 됩니다. 흐트러진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용, 억지, 몽의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사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정권은 판단력도 흐리고 실수도 많고 흐트러진 모습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골몰해서 퇴임 후에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하면서 몽의를 부리면서 5월 8일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행사하겠노라고 그런 것입니다. 저도 군에서 지휘관 생활을 했지만요, 몇 개월 남지 않을 때에는 나의 병사들의 또 위관 장급들의 보직을 절대 바꿔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꿀 때에는 부득이하게 전임자, 후임자 서로 만나서 나라를 위하고 부대를 위하고 회사를 위해서 상호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뉴스를 보면 엉망진창 서로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아는가 봅니다. 만나서 공공연하게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홍보하지 않고 둘이만 서면을 하자. 내 퇴임 후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해도 너무한 것이지만 이것은 뭐냐? 지혜가 부족하고 또 어떻게 치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문정권은 우리가 취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변명과 핑계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변명을 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할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것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전략 전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략이 없는 것입니다. 지략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적절한 대응 능력을 우리는 지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은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책,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전술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도 우리는 아군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사소한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몽의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 내가 해줄 거 다 해줄게, 안심하게 들어오십시오. 용산 기지를 옮긴다 했으면 도와줘야죠.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서로 쟁투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는 좋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는요, 사리에 밝으면 혼란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사리 판단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리더는 어질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없는 법인 것입니다. 용감한 리더는 절대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사리 판단을 밝으면 혼란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내릴까 합니다. 우리가 언어에 법도가 없으면 허물과 근심이 많이 생겨요. 요즘 보면 언어에 법도가 없어요.
욕심이 많으면 내 자신이 이태롭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많아요. 지금 정부는 이태롭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수면이 또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요.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희로애락에도 기복이 심하면 말이죠. 어떻게 돼? 그 성품이 온전치가 않고요. 차후 안전을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sometime. 지금이다, 이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와서 공정을 강조하고 평등도 강조하고 여러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했는데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비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국민에게 선포를 했는 것입니다. I'll do it sometime. 내가 뭐 하게 될 것이다.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언제? sometime. 언제? No. 절대 그럴 수가 없어. There's no sometime. 그럴 리는 없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순간. 즉시 해야 되는. It's time to ride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후임 정권은 전 정권보다도 더 안전하게 모든 것을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지금인 것입니다.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앞 정권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윤석열 당선인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퇴임 후에도 도와줄 것은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왜 내 것만 챙기고 남을 생각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가요? 자, 이순신과 또 안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은 명랑해전에서 하루 전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각 참모 병사들을 집합시켜놓고 한 번의 전쟁의 실수로 인해서 시체가 되는 죽음의 터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온수를 내가 만약에 무찌른다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차수약제는 사직무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노량해에서는 이순신은 죽음을 알지 마라 그랬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나라에서 나를 써준다면은 죽음으로 대체하고 써주지 않는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안중근은 뭐라고 했나요? 견리사의는 견이수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는 충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견리, 이익을 보거든 사이라, 정의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맥락을 공정, 정의, 법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온한 것입니다. 견이수명이라. 이태원 것을 봤을 때는 희생봉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내 목숨을 바쳐 죽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중근이 얘기했던 견리사의는 견이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충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지금이 굉장히 1분 1초가 바쁜 시기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윤석열 당신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는 무조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장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충신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신히 들끓고 있어요. 성형시식자, 파리성자. 잔치가 있으면 파리떼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몰려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그런 간신들. 선거가 끝났죠. 선거 지금 끝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줄을 대는 사람이 많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판단하고 훌륭한 사람을 골라내야만이 나라가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지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꼭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만이 지략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적절한 대응 능력을 키워라. 지금 문정권은 대응 능력이 없어요. 대응하고자 하는 능력은 억지 부리는 몽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가면서까지 이런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까? 제발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하시고 후운 정권을 위해서 밀어주셔요. 빚더미에 우리는 놀고 있습니다.
천조 이상이 빚을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세상이 골아버렸다 이겁니다. 골아버렸다는 그 자체를 들어도 얼마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북에서 ISBM 미사일을 쐈는데도 방카에 들어가서 NSC 안전보장 회의를 안 했다는 사실은 웃기는 거죠. 왜 방카에 중요한 것을 놓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회의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멍청을 쳐다보면 우리는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승영시식자를 다 몰아내고요. 적절한 대응 능력을 길러서 국가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윤 정권은 아주 잘할 것이고, 왜 청렴하고 깨끗하고 또 때가 묻지 않은 리더였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일덕은 여루맹하라고 해서 리더가 덕을 잃어버리면 불길, 사나운 불길 맹수보다 무섭다고 한 것입니다. 안전한 아름다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덕이 필요한 것인데, 덕을 갖춘 자는 세상 천지에 윤석열 당선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